장치는 없어. 저 호수와 지평선이 장치이지. 막은 8시 반. 달이 뜰 때 열려. 멋있군요. 늦지 않았지? 안 늦었지? 괜찮아. 하루 종일 초조했어.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할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런데 방금 새어머니가 나가셨어. 하늘이 붉게 물들고 달이 뜨려고 하잖아. 그래서 말을 보고 한숨에 달려왔지. 하지만 이 예쁜 눈에 눈물이 는 거구나. 그래서는 안 되지. 괜찮아. 내 숨이 헐떡이는 거 들려? 그런데 나 30분 안에 가야 돼. 빨리 해야겠어.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는 줄 알면 큰일 나. 그래, 시작할게. 사람들을 불러야겠어. 아니야, 내가 갈게. 마샤. 아버지랑 새엄마는 내가 여기 오는 걸 아주 싫어해. 집시 소문이래. 내가 미워가 될까 봐. 하지만 난 이 호수에 끌려서 왔어. 갈매기지. 이 생각만 하면서 둘뿐이야. 누가 있는 것 같아. 아무도 없어. 저건 무슨 나무야? 느릅나무. 왜 이렇게 어둡지? 밤이니까. 모든 게 다 어둡게 보이는 거야. 일찍 가지 마. 제발. 안 돼. 그러면 내가 갈게. 밤새도 창문 밑에 있을게. 안 돼. 야경꾼이 볼 거야. 또 걔가 좀. 사랑해. 떨려? 떨려. 하지만 어머니 때문 아니야. 너희 어머니가 슬리고 있어. 그분 앞에서 연기한다는 게 겁도 나고 떨려. 그분은 유명한 작가잖아. 그분 단편은 정말 좋아. 난 몰라. 읽지 않았으니까. 미국은 연기하기가 어려워. 살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사람? 그건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서는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이상적인 삶을 표현해서도 안 되지. 마치 꿈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야 해. 하지만 미국엔 행동도 없고 사건도 없어. 오직 낭만뿐이잖아. 난 그게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니나! 왜 항상 검은 옷을 입으세요? 난 내 삶을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난 불행해요. 그래요. 정말 모르겠군요. 당신은 건강하고 아버지는 또 부자는 아니지만 살만하신 것 같은데. 전 당신보다 훨씬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월급은 23루블밖에 안 되는 데다 퇴직금까지 지합니다. 하지만 난 상복을 입진 않아요. 돈은 문제가 안 돼요. 거짓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달라요. 나는 어머니와 두 여동생, 남동생 하나까지 같이 살고 있는데 23루블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또 먹고 마셔야 합니다. 차, 설탕, 담배도 필요하죠. 이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연극 시작되겠군요. 그래요. 콘스탄틴이 쓴 대본을 니나가 연기한대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오늘 밤 이 연극을 통해서 두 사람의 영혼은 하나가 될 거예요.
하지만 내 영혼과 당신 영혼은 하나가 되질 않는군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항상 비참하기만 해요. 또 이젠 집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매일 7km를 걸어왔다가 그냥 돌아가죠. 가지고 돌아가는 건 당신 무관심뿐입니다. 이해는 가죠. 가난한 데다 가족은 많고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 오려고 하겠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난 당신 사랑을 느끼지만 그 사랑을 되돌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피우실래요? 괜찮습니다. 숨 막혀. 항상 돈 이야기만 하시고 가난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고 하지만 난 차라리 누더기를 입고 구걸을 하며 사는 게 천배는 쉬울 것 같아요. 당신은 이해 못해요. 바닥이 촉촉해요. 다시 내려볼까요? 됐어요. 더워요. 선생님 왜 자기 몸은 생각 안 하세요? 그게 바로 고집이에요. 선생님 의사시니까 습기가 좋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어제는 밤새 베란다에 계셨죠? 어제는 부인과 얘기한다고 추운 줄도 몰랐을 거예요. 부인이 좋죠? 그렇죠? 난 55이에요. 남자 나이 55은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은 여자들한테 매력이 있다니까요. 만일 사회가 예술가를 사랑하고 예술가를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대한다면 그걸 이상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여자들이 사랑에 빠져서 선생님 목에 매달리는 건 이상주의가 아닌가요? 글쎄, 여자들이 나한테 잘 해줬지만 그건 내가 의사이기 때문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이 지방에서 정식 의사는 나밖에 없었으니까 또 열심히 일을 했고. 선생님 돌아와요. 안녕하세요 부인. 1873년 폴타와 박람회에서 그 여자의 연기는 대단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놀라운 연기였죠. 차디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코미디 배우요. 그 사람 라스쿨루프 역은 아무도 못 따라가죠. 샤도프스키보다 훨씬 낫죠. 정말이에요. 그 사람 요즘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다 옛날 사람들은. 아, 파스카 차디! 그만한 배우는 지금 없어요. 요즘 연극은 옛날만 못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웅장한 참나무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부 잣나무들 뿐이죠. 아주 좋은 배우들은 적었지만 수준은 전체적으로 올라갔어요. 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취향 문제긴 하지만 취향에 따라 좋아지기도 나빠지기도 하니까요. 아들, 연극 언제 시작하니? 곧 시작해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오 햄릿, 너는 내 눈을 내 영혼을 돌리려 하는구나. 거기서 나는 검은 핏자국을 본다.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오 하지만 사악함 속에서 살아가고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사랑을 찾으셨나요? 오, 브라보! 이거 저희가 역시. 자, 신선생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연극이 곧 시작됩니다. 분이 아주 잘 조용히 해주십시오. 낫지 않으실까요? 훨씬 나으시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밤마다 이 호수위를 떠다니는 너, 연약한 망령이여, 잠으로 우리 눈에 어둠을 드리고 20만 년 후의 꿈속으로 인도하라. 20만 년 후엔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을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 우린 다 잠들 테니까. 모든 인간들과 사자들, 독수리, 사슴, 거위, 거미, 그리고 깊은 물속에 사는 말없는 물고기, 불가사리. 모든 인간들과 사자들, 독수리, 사슴, 거위, 거미, 그리고 깊은 물속에 사는 말없는 물고기, 불가사리, 눈에 보지 않는 생물들까지. 모든 인간들과 사자들, 독수리, 사슴, 거위, 거미, 그리고 깊은 물속에 사는 말없는 물고기, 불가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들까지.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이 땅 위에서 사라졌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은 새로운 생물을 잉태하지 못한 채 촬영한 달은 헛되이 땅 위를 비추고만 있네. 숲을 속의 외가리, 덤불 속의 5월에 딱정벌레도 더 이상 울지 않는구나. 여긴 춥고 춥고 추워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졌구나. 무섭고 무섭고 무서워라. 모든 생물은 먼지로 변했고 영원의 물질은 이것을 돌과 물과 구름으로 바꾸어 이들의 영혼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네. 그리고 그 위대한 영혼은 바로 나였네. 나의 레벨, 알렉산더 영혼과 시저의 영혼, 셰익스피어, 나폴레옹뿐 아니라 하등 건물의 몸까지도 살아있다. 내 속엔 인간의 의식과 곤충의 본능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 그러니 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나의 내부에서는 여러 삶이 하나씩 새롭게 살아나고 있다. 백화당 냄새가 나는군. 어머니, 나는 혼자가 분명히 알았지만 내 목소리는 영혼의 벽에 지나고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희는 창백한 빛이여. 결국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너희는 둥근이자 썩은 잎에서 태어나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뜻도 없이 삶의 약동도 없이 떠돌아다니는구나. 영혼의 물질인 아버지인 악마는 이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지 않을까 두려워. 너희를 돌리는 물과 마찬가지로 너희를 원자로 전환시키고 있어. 너희는 끊임없이 뛰어나오고 있다. 그 차원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영혼뿐. 물없는 깊은 우물안에 던져진 죄수처럼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무엇이 닥쳐올지 알 수 없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악마와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마침내 내가 승리해. 영혼과 물질이 조화롭게 결합되고 우주의 왕국이 도래하리라는 것. 하지만 이것은 조금씩 다가와 몇 천만 년의 세월이 흐르는 시리우스 별도, 지구도, 모든 먼지로 펴는 우리,
이때까지는 공포일 뿐. 보라, 나의 강력한 점. 악마가 다가온다. 그의 무서운 피맺힌 눈이 보이는구나. 아! 유황 냄새.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니? 네. 이게 네가 말하는 그 물의 효과라는 거구나? 어머니. 그는 남자를 동경하고 또 모자를 벗으세요. 쓰세요. 감기 들어요. 의사 선생님은 악마에게 경고를 표하실 거예요. 자, 연극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연극 끝났습니다. 왜 화를 내는 거니? 됐어요! 들어가. 들어가라니까! 그만해. 정말 죄송합니다. 선택된 몇 사람만이 극을 쓰거나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독점권을 침해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저 애가 왜 저러죠? 이리나 젊은 애의 자존심에 상처를 줘서는 안 돼요. 네가 뭘 어쨌는데요? 부인은 상처를 줬어요. 저 애가 그랬잖아요. 그냥 장난으로 가볍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도 장난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아주 걸작을 쓸 생각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극을 올리고 유황을 채우고 하는 게 장난이 아니라 우리한테 극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저 애는 계속 날 공격하고 있어요. 도대체 저 애처럼 자존심 강하고 변덕이 심한 애는 정말 처음 보겠어요. 저희는 부인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럼 왜 다른 극이 아닌 이딴 헛소리를 늘어놓는 거죠? 장난이라면 아무리 헛소리라도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애는 지금 자신이 뭔가 새로운 형식, 새로운 예술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이건 새로운 형식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치기에 불과해요. 누구나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쓰고 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쓸 수 있는 대로 쓰는 건 좋지만 제발 혼자서 했으면 좋겠네요. 황제폐하께서 노하셨고요. 나는 황제폐하가 아니에요. 나는 여자예요. 화난 게 아니에요. 난 단지 젊은 애가 이런 데 빠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조금 불쾌했을 뿐이에요. 저 애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자, 아무도 영과 물질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영혼도 결국은 원죄시 밥일지 모르니까요. 선생님들이 사는 걸 한번 무대에 올려보면 어떨까요? 아무도 믿지 못할 거예요. 정말 힘들죠? 아주 힘든 생활일 겁니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연극이나 원자 이야기는 그만해요. 이 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호수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요.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능력이었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멋있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연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장치가 멋졌습니다. 이 호수에 물고기가 많겠죠? 네, 그럴 거예요. 난 낚시를 좋아해요. 저녁에 강둑에 앉아서 찌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을 것 같아요. 전 창조하신 분들은 그 이상의 그 즐거움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이분이 당황하시잖아. 전 이제 가야겠어요. 벌써? 조금만 더 있다가. 아버지가 기다리세요. 정말 잔인한 분이야. 저도 정말 가기 싫어요. 누가 발에다 줘야 될 텐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있다가. 안 돼요. 1시간만. 그건 필요 안 돼요. 가야 돼요. 안 됐어. 저 애가 죽으면서 전 재산을 그 애 어머니가 죽으면서 전 재산을 아버지에게 상속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재산을 전부 세 부인에게 상속해버렸대요. 저 애한테는 한 푼도 안 돌아가는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정말 비열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들어가시죠. 비가 오려는지 다리가 쑤시네요. 잘 걷지도 못하고. 부인, 또 밤새 일하시겠죠? 계산서를 좀 어떻게 풀어놓으라는 걸까요? 안 돼요. 창고에 두고 있어요. 난 모르겠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내 머리가 돌아버린 건지. 하지만 여기는 좋았어. 무언가 있는 것 같았어. 니나가 도둑을 얘기하고 빨간 눈이 안마가 나타났을 때 내 손이 다 떨렸으니까. 다들 갔어? 난 여기 있어. 마샤가 날 따라와요. 정말 지겨워요. 콘스탄틴, 난 자네 음악이 아주 좋았어. 조금 이상하고 끝을 보진 못했지만 뭔가 강한 인상을 주는 군. 자네한텐 재능이 있어. 계속 써보게. 자네처럼 예민했어야 눈물까지 보였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넨 추상적인 주제를 잡았는데 잘할 것 같다. 예술 작품은 반드시 위대한 사상을 표현해야 하니까 오직 진지한 것만이 아름다울 수 있지. 얼굴이 참백하고. 계속 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하지만 의미 있고 영원한 것만 쓰게. 예술 작품은 분명하고 명확한 의식이 있어야 해. 자신이 뭘 쓰는지 분명히 알아야지. 아무 목표 없이 그저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재능이 오히려 사람을 망치고 말 거야. 니나는 어디 있죠? 갔어. 그래요? 만나야 하는데. 꼭 만나야 하는데 저 가겠어요. 진정해. 마찬가지예요. 가겠습니다. 들어가고 전기. 어머니가 찾아. 어머니가 걱정해. 없어졌다고 그래. 제발 날 좀 내버려둬. 참견하지 말고 따라오지도 말고. 젊은 거야. 활력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항상 젊은 탓을 하죠.
사람들이 가동일을 시작했겠군. 다 봐야지. 잠깐만요. 왜? 잠깐만요. 난 아버지를 싫어하지만 선생님은 달라요. 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하고는 가깝게 느껴져요. 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바보 같은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제 삶을 놀림감으로 만들고 타락하고 말고. 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어떻게 도와? 전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난 콘스탄틴을 사랑해요. 모두들 제정신이 아니야. 전부 다 어딜 가나 사랑이니.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지? 자, 일어나 봐. 넌 22살이고 난 2배나 더 많은데. 선생님, 누가 더 젊어 보이죠? 물론 부인이. 그것 봐. 왜 그런지 알아? 그건 내가 항상 일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항상 여기저길 다니고 무언가를 느끼는데 넌 항상 같은 곳에 머물러서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야. 거기다 난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늙거나 죽는 것 무엇이 될까? 그런 생각을 안 하지. 난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는 게 마치 긴 기차를 뒤에 끌고 가는 것 같고, 가끔은 삶에 대한 욕망이 조금도 없어요. 다 쓸데없는 소리죠. 이런 생각을 없애야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정말 잘 됐어요. 오늘 정말 기쁜 날이에요. 오늘은 니나의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티베르로 떠났대요. 우리는 3일간은 완전히 자유예요. 기뻐요. 이제 저 부인 거예요.
선생님을 따라 니나가 더 예뻐 보이는군요. 옷도 잘 입었어. 영리한 아가씨니까. 하지만 니나를 너무 칭찬하면 안 돼요. 팔자가 세지니까요. 쓰리분이 씨는 어디 계시지? 낚시하고 계세요. 실증도 안 나나. 무슨 색이에요? 모파상이 쓴 물 위에서. 이 뒤로는 별로 재미도 없고 사실 같지도 않아. 또 걱정이 돼. 콘스탄틴이 왜 그러지? 왜 그렇게 시무룩하고 우울한지 모르겠어. 하루 종일 호숫가에서 머물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않으니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쓴 기사를 넘겨볼래? 정말? 재미가 없는데. 그 사람이 머리를 끌 땐 두 눈이 불타고 얼굴은 창백해지려. 참 아름답고 슬픈 목소리를 가졌어. 꼭 시인 같아.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요. 왜 치료를 받지 않으세요? 전 치료를 받고 싶어요. 근데 의사가 치료해 주질 않는 걸 어떡합니까? 치료요. 그럼 안정제라도 드릴까요? 어디 온천에라도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어때요? 글쎄요. 뭐 그것도 좋지만 안 해도 괜찮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내 말이 틀려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전 담배를 좀 끊어야 돼요. 맞는 얘기예요. 술과 담배는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잊게 만듭니다. 담배 한 대, 모닥 한 잔을 마신다 하면은 선생님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되죠. 자신이 잔을 흐려지고 자신을 제3의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건 선생님한테나 맞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난 어떤 줄 알아요? 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술 한 잔과 담배를 하는 거고 뭐 그것뿐이에요. 전 조금 더 선생님의 삶을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넘어 약을 먹고 지난 삶을 후회하는 것은 용서하십시오. 제 생각에 겸합스럽습니다. 쥐가 났어. 점심 시간이라 먼저 한두 잔은 마셔야 할 겁니다. 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을 찾지 못했어요. 웃기지 마십시오, 카카. 그건 배부른 소리예요. 이 시골만큼 지루한 데가 또 있을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철학만 늘어놓고 있으니. 물론 여러분하고 있는 게 좋고 이야기 듣는 게 좋지만 그래도 호텔방에 앉아 대사나 외는 편이 훨씬 좋죠. 그래요. 좋아할 것 같아요. 물론 도시가 낫죠.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수위가 안 보러 사람을 들여보내지도 않고 전화도 있고 거리에 나가면 택시도 있고. 아름다운 도시 어리에는 꽃. 아 여기들 계셨군요. 모두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는 걸 보니 반갑습니다. 제 처가 그러는데 모두들 시에 가실 생각이시라고요? 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근데 부인 뭘 타고 가실 생각이시죠? 오늘 보리운반을 하고 있어서 모두 바쁜데 그리고 무슨 말을 타고 가실 생각이신지. 무슨 말이라뇨?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마차 말이 있지 않나요? 마차 말이요. 그럼 마구는 어디서 구해오죠? 그럼 마구는 어디서 구해옵니까? 이렇게를 모르시니 놀랍습니다. 저는 부인의 재능을 무한히 존경합니다. 또한 부인의 재능을 위해서라면 10년이라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만 말만은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꼭 가야 하겠다면 어떡하죠? 부인! 부인께서는 용사가 무엇인지 모르세요. 또 그 얘기예요! 당장 말을 구해오세요. 못 구해오면 난 오늘 모스크바로 가겠어요. 마을에 가서라도 말을 구해오세요. 아니 그럼 정거장까지 걸어가겠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구해보세요. 전 그만두겠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저 사람은 날 모욕하고 있어요. 이제 이곳이 지긋지긋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앞으로 이곳엔 발도 들이지 않겠어요. 당장 모든 말들을 다 불러모으라고 하세요. 아니 부인이 그렇게 유명한 여배우께서 부탁하신 거 거절하실 수가 있죠? 그분이 원하는 거라면 그게 변동해본가 해도 농사일보다는 훨씬 중요할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그 사람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인간이란 따분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당장 당신 남편을 내쫓을 것 같지만 이제 한번 두고 보세요. 아마 곧 당신 남편을 붙들고 사장하고 말걸요. 저 사람은 매일같이 마차말을 들판으로 끌고 가요. 오늘도 벽치나 폈어요.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실 거예요. 이제 병까지 얻어서요. 보세요. 몸이 떨리잖아요. 저 사람은 사람이 너무 야비해요. 더 이상은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을 사랑해요. 선생님, 제발 선생님 가까이 있게 해주세요. 이제 청춘도 다 가버릴 것 같아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만이라도 더 이상 숨기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난 이제 55이에요. 지금 와서 무언가를 바꾸기에는 늦었어요. 전 선생님이 왜 그러신지 알아요. 선생님은 저 말고도 여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들을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 실증 나신 거죠. 그게 아니에요. 전 질투심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다른 사람은 어때요? 부모님께서는 울고 선생님께서는 선식이 일어나셨어요. 계속 기침을 하세요. 그럼 한정제라도 드려야겠군요. 선생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꽃이 참 예쁘네요. 정말 이상해. 저렇게 유명한 여배우가 그런 하찮은 일에 오고 또 그 작가로는 분도 참 이상해.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 신문에 오르내리고 또 자기 초상화가 팔리고 작품이 외국어로도 번역되는 작가가 하루 종일 낚시하면서 앉아있고 또 붕어 두 마리를 잡았다고 좋아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멸시하는 줄 알아. 자신의 예술과 명예로 돈과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유명한 사람들도 시하고 울고 카드하고 화를 내기도 해. 이게 뭐야? 왜 그래? 나는 오늘 그 갈매기를 쏴 죽였어. 그건 너에게 바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래? 나도 곧 이 갈매기처럼 죽게 될 거니까. 넌 변했어. 넌 내가 아는 콘스탄틴이 아니야. 그래? 그건 네가 달라진 다음부터일 거야. 넌 변했어. 날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 나한테는 인정해줬고. 지금도 내가 여기 있는 걸 당황스러워하고 있잖아. 넌 왜 그렇게 화만 내는 거야? 넌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이 갈매기만 해도 무언가 상징이 있지. 하지만 난 모르겠어. 이걸 이해하기엔 난 너무 단순한가 봐. 이 모든 게 내 극이 실패한 그날 밤부터 시작된 거야. 여자들은 결코 실패를 용서하지 않지. 그날 밤 난 내가 쓴 대본들을 모두 태워버렸어. 넌 내 고통을 모를 거야. 넌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질 수가 있지? 마치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이 호수가 말라버리고 지구가 호수를 삼켜버린 것 같아. 넌 지금 단순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지.
거기 이해할 게 어딨어? 내 연극이 실패했고 그래서 넌 내 재능을 경멸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 나를 평범하고 시시한 놈으로 본 거야. 나는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지금도 내 몸속에는 못이 박혀 있는 것 같아. 흡혈귀처럼 빨아마시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나는 또 한 번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담배를 피고 항상 모두카를 마시며 옷은 항상 검은 옷을 입는다. 저기 진짜 천재가 오는군. 효사는 그녀를 사랑한다. 햄릿처럼 책을 읽으면서 말이여. 태양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도 그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그 빛의 얼굴은 녹아들고 있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이 이상하게 돼서 오늘 갑자기 떠나야 할 것 같군요.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섭섭하군요. 난 당신 같은 젊은 아가씨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18살 때나 19살 때 세상을 어떻게 느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소설 속에 나온 여자들은 모두 가짜예요. 난 1시간만이라도 당신이 되어보고 싶어요. 저는 잠시만이라도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왜죠? 알고 싶어요. 유명하고 존경받는 작가가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글쎄, 어떤 걸까? 아무것도 아니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둘 중 하나겠죠. 명성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거거나 아니면 아가씨가 내 명성을 과장하고 있거나. 신문에서 자기가 난 기사를 읽으면 어떠세요? 날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고 욕을 하면 이틀쯤 기분이 안 좋죠. 저는 선생님이 부러워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실 거예요. 사람들의 운명은 다 틀려요.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이 그렇지만 지루한 삶을 겨우 이어가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같이 빛망명한 사람은 아주 흥미롭게 보람있는 삶을 눈부신 삶을 살고 있어요. 선생님은 행복하세요. 제가요? 글쎄요. 명성이나 행복,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하는데 미안하지만 나한텐 이런 이야기들이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그림 속의 과일 같습니다. 당신은 젊고 착한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 삶은 멋져요. 뭐가 멋지죠? 시간이 없어. 가서 또 써야 해. 미안해요. 내 이야기를 해보죠. 내 눈부시고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세상엔 강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밤낮 한 가지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써야 한다. 나는 써야 한다. 이렇게 한 작품을 끝내기가 무섭게 다음 작품을 시작하고 그 다음 작품을, 세 번째 작품을, 네 번째 작품을 이렇게 끊임없이 미친 듯이 쓰는 겁니다. 난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눈부시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잔인한 삶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하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흥분한 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쓰다만 소설이 있다는 걸 할시도 잊지 못하는 내가 있는 겁니다. 난 저 구름을 보고 피아노를 닮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즉시 난 내 소설 어딘가에 피아노를 닮은 그룹이 있었다고 써놔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난 헬리오트로 꽃향기를 맡습니다. 그러면 즉시 내 마음속에 기록됩니다. 달콤한 향기, 미망이 낸 꽃. 여름 저녁을 묘사할 때 써야지 하고.
난 한 작품이 끝나면 다 잊고 쉬기 위해 극장이나 낚시터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게 또 내 머릿속에서 득포알이 굴러다니는 거죠. 새로운 소재들이 굴러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책상이 또 날 끌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난 책상 앞에 끌려가 또 앉습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스스로 난 내 삶을 소지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내가 글을 처음 쓰기 시작했던 젊은 시절, 글쓰기는 나한테 끊임없는 고문이었습니다. 지금 뭘 쓰실 거죠? 다음엔 뭘 쓰실 거죠? 하는 이런 똑같은 질문뿐이죠. 나한텐 이런 관심과 칭찬, 감탄이 모두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환자한테 하는 거짓말처럼 모두가 날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난 가끔 누가 내 뒷덜미를 잡고 끌고 가 정신병원에 쳐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난 이때 독자들을 만나진 않았지만 그들이 매우 두려웠고 공포스러웠습니다. 또 내 희곡들이 공연될 때마다 관객 중 머리가 검은 사람은 나한테 분노를 품고 있는 것 같아 보였고, 금발머리는 관심도 없고 냉담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두려웠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상상을 하시는 과정에서 공부를 느끼시진 않나요? 네. 쓰는 동안은 즐겁죠. 교정을 볼 때까지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인쇄돼서 나오는 순간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실수한 것들, 잘못 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후회한 겁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죠. 그리고 독자들이 읽기 시작합니다. 참 좋다, 매력적이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못 미친다. 아주 좋지만 뚜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에는 떨어진다 등등. 제가 죽는 날까지 그럴 겁니다. 참 좋다, 매력적이다. 참 좋다, 매력적이다. 그것뿐이죠. 제가 죽으면 제 친구들이 술 한잔하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뚜르게네프, 그 사람 말은 못하지만 드리고닌 아주 그치고 괜찮은 작가였어. 전 선생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자신의 성공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성공? 그게 뭐죠? 난 작가인 나를 싫어합니다. 난 작가로서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싫은 건 몽롱한 의식 속에서 뭘 쓰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입니다. 삶과 과학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나는 기차를 놓친 농부처럼 되는 거죠. 결국 나는 풍경화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 밖엔 가짜다. 뼛속까지 가짜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선생님은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실 시간조차 없으신 거예요. 선생님은 만족 못하실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위대하고 훌륭해요. 제가 만약 선생님 같은 작가라면 난 내 삶 전체를 사람들에게 바치겠어요. 이들에게 행복이란 내 수준으로 올라오는 거라는 걸 알려주겠어요.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면 날 마차에 태워 거리를 행진할 거예요. 마차요? 그 다음은요? 아가멤놀이라도 됩니까? 난 작가나 배우가 되는 행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가난이나 좌절, 가족의 미움도 견디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다락방에서 검은 빵을 먹고 자신에 대한 어떤 불만도 참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난 그 대신 명성을 갖겠어요. 진정한 명성, 당당한 명성을요. 현기증이 나는군요. 보리스! 날 부르는군요. 짐을 싸라는 거겠죠. 하지만 떠나기 싫습니다. 이건 뭐죠? 갈매기.
정말 떠나기 싫군요. 부에게 가지 말라고 말해보세요. 무얼 쓰시죠? 새로운 소재, 단편을 위한 소재입니다. 어릴 적부터 호수 근처에서 산 한 여인이 있습니다. 당신과 같이요. 그 여인은 갈매기처럼 이 호수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갈매기처럼 자유롭고 행복하죠. 하지만 그녀 곁으로 한 남자가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별 생각 없이 그녀를 파괴합니다. 이 갈매기처럼. 어디 계세요? 왜 그러세요? 안일하기로 했어요. 꿈이야. 제가 이런 이야기라는 건 선생님이 작가시니까 하는 거예요. 아마 글 쓰시는데 유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떼르블레프 상처가 심해서 만일 죽이라고 했다면 저도 그 사람을 따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난 용기를 냈어요. 그래 결심했죠. 마음속에서 사랑을 지워버리기로 이제 뽑아버리기로 어떻게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매듭의 생각. 그 교사한테요? 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랑. 이젠 지쳤어요.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하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결혼하면 이런 일들은 다 잊을 수 있을 거예요. 변화는 변하니까요. 한 잔 더 하실래요? 됐어요. 한 잔 더 하세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자들은 훨씬 더 많이 마실 거예요. 드러내놓고 마시진 않지만 몰래 많이 마시죠. 언제나 보드카가 아닌 코냑을. 자, 해금을.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헤어지기 섭섭해요. 저도 가기 싫어요. 그럼 부인께 더 있자고 말해보세요. 더 있지 않을 거예요. 드레블레프 때문에요. 이젠 걷잡을 수 없게 됐어요. 처음엔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더니 이젠 절 죽이려고 한대요. 왜 그러는지 우울해서는 항상 사람들한테 화만 내고 새로운 형식을 떠들고 새로운 거나 낡은 거나 다 있을 자리가 있는데 왜 굳이 하나를 밀어내야만 하는지. 질투겠죠. 마샤! 마샤! 제가 결혼할 사람은 똑똑하진 않지만 친절한 사람이에요. 불쌍하기도 하고요. 절 좋아하죠. 난 그 사람이 가여워요. 그 사람 어머니도 안 됐고요. 선생님, 행운을 빌어요. 저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선생님 책을 보내주셔야 해요. 꼭 사인을 해서요. 그런데 나의 존경하는 친구에게 같이 일상적인 말은 쓰지 마시고 이렇게 써주세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마리아에게라고. 안녕히 계세요. 짝, 홀. 짝. 아니에요. 통이 한 개밖에 없어요. 무대에 서야 할지 아닌지 점쳐본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무도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다. 선생님과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없겠군요. 이 작은 메달을 받아주세요. 여기에 선생님 이름이 새겼어요. 그리고 반대쪽에 선생님 책 제목을 새겼어요. 밤과 낮이라고요. 고마워요.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가끔 저를 생각해주세요. 당신을 생각할게요. 난 아주 밝고 화창했던 날 당신 모습을 생각할게요. 당신은 밝은 여름 옷을 입고 있었고 우리 벤치 위에서 얘기를 나눴고 그 위엔 하얀 갈매기가 놓여 있었죠. 그래요. 아니에요. 누가 또 오는군요. 떠나시기 전에 2분만 시간을 주세요. 미안해요. 방해를 했군요. 이제야 짐을 다 쌌어요. 아, 힘들어. 밤과 낮 121페이지 11행 12행. 집에 내 책이 있습니까? 네, 서재에 있어요. 121페이지. 정말 놀랬다. 어머니, 이 붕대 좀 바꿔주시겠어요? 어머니가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의사 선생이 왜 이렇게 늦지? 10시에 온다 그랬는데 벌써 12시가 넘었어요. 괜찮아. 어제 지나가는 사람이 묻더래.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아라비아 사람처럼 꼭 터번을 쓴 것 같다. 이제는 거의 다 나았어.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어. 내가 없는 동안 또 탕탕 하진 않겠지? 그땐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절망감 때문에 나 자신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머니 손은 정말 약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어머니가 아직 국립극장에 계실 때였는데 집 뒤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우리 집 하녀 한 명이 몹시 얻어맞았어요. 기억하세요? 거의 의식이 없었죠. 어머니는 계속 그 하녀를 간호해주고 약도 주고 그 집 애들을 씻겨주셨죠. 생각나세요? 아니, 그때 무용수 2명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가끔 커피를 얻어마셨죠. 그래, 그랬지. 그 사람들은 독실한 신자들이었어요. 요 며칠 사이에 난 그때처럼 어머니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나한테 어머니 외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왜 어머니는 그 사람한테 꼼짝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콘스탄틴, 넌 그분을 몰라. 그분은 훌륭한 분이지. 하지만 그 훌륭한 사람도 내가 결투를 신청할 거라는 얘기를 듣더니 겁을 먹는 건 어쩔 수 없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넌 우리 관계가 불쾌한 모양이구나. 하지만 너도 내 자유를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어머니와 내가 여기서 입씨름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정원 어디선가 우릴 비웃고 있을 거예요. 니나한테 자기가 천재라는 것을 확고하게 심어주면서요. 넌 불쾌한 얘기를 하면서 즐거운 것 같구나. 난 그분을 존경하니까 내 앞에서 그분을 험담을 삼가해. 하지만 난 존경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내가 그 사람을 천재라고 생각하시길 바라시는데 용서하세요. 난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난 그 사람 책만 보면 구역질이 나요. 그건 질투야. 재능이 없는 사람은 있는 척하면서 그저 남의 재능을 헐뜯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니까. 그게 미안이지. 재능? 난 당신들 재능을 합친 것보다 더 재능이 있어요. 그 지루한 연극에 매달려 예술계의 윗자리나 차지하고 앉아서 진짜 재능을 질식시키고 있는 건 어머니예요. 난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어요. 어머니도 물론 인정할 수 없고요. 그 멋진 극장에 가서 그 지루하고 재미없는 연극이나 하시죠. 난 그런 연극 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라. 넌 그 지루한 연극조차 쓸 수 없잖니? 넌 태생이 장사꾼이야. 기약은 장사꾼. 시간 천녀 주제. 거지 새끼. 울지 마. 울 필요 없어. 울지 마라. 이 못난 나를 용서하네. 불쌍한 내 자식. 이 못난 너희를 용서해. 어머니는 몰라요. 난 모든 걸 잃었어요. 니나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난 더 이상 쓸 수도 없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실망하지 마. 모든 게 잠시뿐이야. 그분이 돌아가면 니나는 다시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됐다. 됐어. 이제 싸우지 말자. 그래요 어머니. 그분하고도 싸우지 마. 결투는 안 할 거지? 응? 네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난 그 사람이랑 만나진 않겠어요. 그 사람만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 삶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세요. 난 가겠어요. 제 삶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세요. 어째서 이 순수한 영혼의 외침에 슬픔이 예감되고 내 마음이 괴로운 걸까? 짐은 다 싸셨어요? 네, 네.
필요하죠. 하루만. 지금 당신을 붙들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하지만 깨어나야 해요. 당신도 깨어나야 해요. 그래서 이상적이고 지혜롭게 봐주세요. 이 일을 친한 친구의 입장에서 봐주세요. 그만한 아량은 있잖아요. 부탁이에요. 제발 날 놔줘요. 그 애한테 그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난 끌리고 있어요. 이것이 나한테 소중해요. 시골 소녀와의 연애라. 당신이 누군지 모르세요? 사람들은 자면서 꿈을 꾸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그래요. 당신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그녀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꿈이 날 끌어당기고 있어요. 내게 행복을 주고 있어요. 난 몰랐어요. 젊었을 땐 출판사를 돌아다니면서 가난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야 사랑이 찾아와 날 부르고 있어요. 이걸 왜 피해야 한단 말입니까? 당신 미쳤어요! 왜 미쳤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다들 날 괴롭히지? 당신은 이해 못해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내 앞에서 그렇게 거리낌 없이 다른 여자 얘기를 할 정도로 내가 늙고 추해졌나요? 브리스, 당신은 내 삶의 마지막 빛이에요. 내 자존심, 내 환희, 나의 사랑이에요. 한 시간이라도 날 떠난다면 난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미쳐버릴 거예요. 소중한 나의 브리스. 난 한 번도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연약하고 순종적이었지. 이런 내가 어떻게 여자한테 호감을 주는지. 날 데려가세요. 같이 가요. 그리고 옆에 두고 한시도 날 놓지 마세요. 좋아요. 이제 당신은 내 거예요. 좀 더 머물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한 일주일쯤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 아니요, 같이 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뭘 쓰시죠? 오늘 아침 좋은 말을 들었어요. 천열이. 아마 단편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떠나는 건가요? 기차와 정거장, 삼과 스튜, 그리고 간이요. 킵니까? 근데 이 뒷부분은 근데 디테일적인 거 아니에요? 시켜달라고 하고 나면 되지. 나중에 여기까지요? 네. 아 원래 짠 거는 그 호진이랑 저랑 싸우는 게 끝인데 끊기가 좀 그래가지고 왜 연결했어도 될 것 같은데. 채민이가 못 나왔습니다. 여기 길이 좁아서 못 나왔다고. 지금 거의 다 갔죠 끝까지. 네. 이게 아마 3막 거의 끝입니다. 이거 촬영한 거 지금
이제